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던 스페인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에 누구누구가 타고 있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200명 정도가 타고 갔다고 하는데 거의 밝히지를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일단 한 명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 그 민간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언론사 기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가는 어떤 의미로든 그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그 민간인이 같이 가게 됐다 하는 걸 가지고 끝끝내 그가 상당히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개 활동을 하는 그 정도면 공인이다 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숨기고 단지 신씨, 신모씨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무엇을 했는가? 밖에서 일단 밖에서 의심한 것은 민간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조직의 그 보좌를 받을 그런 권한이 있고 또 실제로 법제적으로 이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민간인을 데려갈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이 민간인은 좀 어이없게도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무슨 무당같이 생겼다 이런 그 험한 말을 들으면서 데려갔던 그 교수라는 사람의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간인을 숨겨서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뜻밖이죠. 더구나 이 민간인은 사실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데 본인이 기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돌아오면서 자기의 그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사건이 생기고 그것이 기자들 눈에 띄고 이렇게 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됐다는 이거 역시 어이없는 사연입니다. 7월 6일 대통령실의 브리핑 이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했다. 이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의혹,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또 그런 가운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대통령이 이런 것을 위반하면 바로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혹시 탄핵이라는 것이 어렵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하자고 들면 대통령만큼 탄핵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공무원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통령실이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 혹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얼떨떨한 게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질문 답변이 무려 20번 이상, 20번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래서 기자들 참 열심히 하는구나. 참 다행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국내에서는 용산궁, 용궁 속에 딱 숨어 있으니까 자기네가 내보내고 싶은 사진도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국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 기자들이 취재하겠다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들이 윤석열, 김건희 이 본인들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허둥지둥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새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땠습니까? 이번에 좀 놀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부부가 지금 이렇게 그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인 공무원이라는 인식, 그 책임감 이런 게 전혀 없구나. 우리 부부가 자기들 부부가 놀러 간 것처럼 또 자기들 부부가 중요한 인물이어서 초청받은 것처럼 이렇게 개념 없이 말을 하는구나. 그런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뭐 잘못이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줄까? 아주 오만방자한 그리고 배운 데 없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한 겁니다. 게다가 흔히 말하는 깡패, 조폭처럼 배째라 이런 것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그들이 정상적인 시험을 쳐서 들어간 뭐 이런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윤석열, 김건희의 그 그늘 아래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 거기에 간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들은 윤석열, 김건희만큼 그렇게 두껍지는 않구나. 뭐 아니면 뭐 두꺼운 거하고 상관없이 좀 간이 작던가 이게 보이는 것이 어정쩡하게 거짓 해명을 하면서도 그 속에 일말의 사실이 들어있다. 완전히 싹 바꿔서 딴소리를 하지는 못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윤석열 씨가 검사 출신을 많이 데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 가운데 검사 출신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도 좀 따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다가 용산에 와 있게 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취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사실을 이렇게 취조를 하다가 거꾸로 자기가 이 기자들에게 일종의 취조를 받게 되니까 완전히 무슨 그 피의자처럼, 그러니까 뭐 아주 달고 다른 그런 피의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온 피의자처럼, 아니면 흔히 이런 것을 초보, 아마추어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는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 시점에 당부를 합니다. 검사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물어볼 때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물어본 것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약간 방향을 바꿔서 또 물어보고 오늘 물어보고 내일 물어보고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심해서 아니면 이 사실이라고 하는 완벽한 그림 위에서 자기가 이걸 짜맞춘다고 하면은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물어보면 모든 것을 조정해서 딱 맞게 답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자 여러분도 검사가 취조하듯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사람들을 대고 질문을 하고 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수백 개씩 해라. 그런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2번만 해도 다 털리는 타입이 분명해 보이죠. 사람이 그렇게 치밀하든지 성실하든지 반듯하든지 이게 아니어서 말입니다. 물론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가 정부의 중추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한덕수 총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원희룡 장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먼지 털듯이 이 공직자들에게 매번 털어서 사실을, 그리고 사실에 대단히 근접한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부가 어두운 구석이 없고 밝은 대낮처럼 다 국민 앞에 드러나서 법을 안 지키고는 못 배기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기자 여러분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나라로 되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다는 것들이 우리가 한번 의심하면서 우리가 모두 여러분이 내가 검사다 이러면서 한번 이 답변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민간인 신씨, 그 사람이 왜 따라갔느냐, 왜 그렇게 그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그렇게 갔느냐. 왜냐하면 처음에 김건희 여사의 그 활동하는 그것을 다 기획하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신 씨는 그 자생바이오라는 쇼핑몰인가 거기 대표,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둘째 딸, 또 의사, 양의사 이런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러 간 게 아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원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마드리드 순방 행사를 기획하러 간 것이고 마드리드 순방 행사를 지원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드리드 순방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공이죠.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그래,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그 남편이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아내도 불러다 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차원에서 본다면 김건희의 갑질이 아니라 윤석열의 갑질이다, 이렇게 답을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윤석열의 헌법 내란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법률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은 신 씨가 무슨 일을 어떤 역할을 맡아서 갖는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움직이는 어떤 활동 거기에는 일할 사람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죠.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임무를 맡아서 갔느냐 이러니까 대통령실 말이 신 씨의 역량을, 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대통령실에서 200명이 타고 갔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할 때 거기에 간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다 저마다의 그 역할이 있어서 간 겁니다. 덤으로 없어도 되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할 수 없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인사비서관의 아내여서 간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면 검사인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검사라고 했죠. 그러면 뭐라고 증명은 하지 못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신 씨가 인사비서관의 아내여서 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건 아니라고 무조건 발뺌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도 그거는 이해할 것이다. 이해할 리가 없죠. 이해 못하니까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에게 자기가 답변은 안 하면서 내가 답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알 것으로 봅니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여기가 무슨 길거리에서 뭐 흥정하고 그러는 자리입니까? 법치 행정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남다르냐? 거기에 못 간 5,100만 국민이 있고 신 씨는 갔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 씨가 유학 경험이 있다. 유학 경험이 있으면 윤석열은 데리고 가는구나. 공무원이 아니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신 씨가 국제교류 행사의 주관 업무를 주로 한다. 이거는 사업가 아닙니까? 따지면 장사. 뭐 삼성도 장사 이러면 기분 나빠하기도 하던데 그 본질은 장사입니다. 장사는 사익 추구고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하는 것은 공익 추구입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고 이 나라, 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개인 회사, 개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 국제 교류 행사를 한다는 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영업상 했겠지. 그 사람이 무슨 약 팔고 뭐 화장품 팔고 뭘 파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파는 그 다른 나라하고 그 교류 행사를 했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에서 탑이다 하는 대통령실에서 그 민간인 데려와야 하는 겁니까? 애초에 아주 캥겨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게 그냥 보이죠. 그래 결국 이 말은 윤석열 부부하고 얼마나 가까운지가 바로 능력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기준이 이거다. 인사 기준이 이거다. 이렇게 자백을 한 셈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그렇게 뽑고 그렇게 했습니까? 평생 공무원으로, 직업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그 성실한 우리나라의 많은 그 공무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실망하고 또 불쾌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을 따지니까 대통령실에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이라고 한다. 자, 수행원과 기타 수행원을 나누면서 수행원은 그러면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기타 수행원은 민간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씩 개념을 정리해 가면서 그들의 말을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타 수행원이다. 이번 순방에 필요한 사람은 외교부 장관이 결재를 해서 그 기타 수행원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쓱 넘겨버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사람을 골랐다는 것이겠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생 한방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은 박진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먼저 어떻게 된 건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 데려가자 했을 때 외교부 장관이 기타 수행원으로 넣은 게 아니냐. 오히려 그쪽이 더 쉽게 납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자들이 공무원도 아닌 사람을 꼭 그렇게 데리고 갔어야 하는가? 당장 이렇게 뭐 방송에서는 법 위반 아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을 좀 더 찾으면 더 법 위반 사유를 많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그게 바로 법 위반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걸 해야 법 위반이 아니고 이거 하라를 충족하지 않았는데 했을 때 법 위반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데려갔어야 하냐 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이유는 사적 인연, 그 개인적인 어떤 관계, 그걸 공적인 행사에 아는 사람이니까 데려다가 여행시켜줬다, 공짜로 대통령 비행기 태워줬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 신 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여러 전문성이 있겠지만 대통령 부부의 그 의중, 속마음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속마음을 잘 이해하는 전문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번 순방을 기획하는 데 끼어들어갔다. 그걸 했다. 그럼 점쟁이를 데려다 쓰던가 아니면 이 사람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뭐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쓰든가 아니 장모를 데려다 쓰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공과 사를 완전히 혼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이 법이야. 뭐 거의 여기까지 망가졌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 씨의 아버지는 윤석열의 지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 김건희 씨가 알고 있는 사람, 김건희 씨가 신 씨하고 알아서 신 씨 아버지하고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윤석열 씨가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하고 알아서 그 딸하고 연결이 됐구나. 더 오래됐겠구나, 이런 관계는. 이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 신 씨를 중매했다. 그러면 윤석열과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고 지인이고 얼마나 가까우면 그 사람 딸을 자기가 아는 다른 검사하고 결혼을 시킬까? 중매를 섰을까?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어떻게 해서 인사비서관이 된 것일까? 혹시 이 처가 쪽에 후광이 있었던 건가? 오히려 아주 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 뭐 이 신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그 방송이 있었죠. 신씨하고 신씨 어머니, 그러니까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아내,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둘째 딸,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씨가 예비 후보자 시절에 좀 더 과거로 지나가죠.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신씨가 1,000만 원, 신씨 어머니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아내가 1,000만 원, 이렇게 정치 후원금 후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돈으로 윤석열 예비 후보자 때부터 도와줬기 때문에 그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사위인 이원모 변호사가 인사비서관 자리에 갔나? 관계는 이렇게 점점 더 끈끈하게 엮여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대통령실의 답변을 보면서 관계 정리를 해본 모든 것은 범죄입니다. 윤석열 탄핵 사유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신씨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스페인 방문 행사를 기획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의전비서관 역할까지 그 사람이 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해서 신씨가 전적으로 다 했다는 뜻은 아니다. 전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어도 상당히 했다. n분의 1보다는 더 했다.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의전비서관실 또 외교부하고 함께 기획을 했다. 이게 박진 장관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이죠. 자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떠밀어 주는데 박진 장관 사실을 보십시오. 아니면 장관 때려치든지 왜 이렇게 음험한 어두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법대로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의전비서관실, 외교부, 그리고 이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의 둘째 딸 신씨, 이 사람들이 이번 윤석열 스페인 방문 행사 기획을 했다. 그러면 3분의 1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 신씨가 의전비서관하고 맞먹고 외교부하고 맞먹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이 중매선 여자여서, 아니면은 이 모녀가 1,000만 원씩 후원을 한 돈을 대준 사람들이어서, 또 자생 한방병원 이사장 집안 식구들이어서, 이거 몽땅 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자들이 그 신씨가 스페인어 전문가가 아니다. 영어에 능통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 잘한다고 스페인 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앞으로 순방 때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또 이렇게 순방을 할 때도 신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함께 갈 것이냐. 결국 공무원도 아니고 특정한 임무도 없는데, 그런데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대통령 비행기 타고 같이 갈 거냐? 이렇게 물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대로 된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심하면 범죄요. 그렇지 않으면 과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순방 때도 신 씨가 기타 수행원으로 참여하는지 알 수 없다. 앞으로 순방하는 국가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는 이 답변을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거 말할 수 있는 급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은 이 기타 수행원이라고 하는 민간인을 필요하면 막 데리고 다닌다. 법 따위는 무시하는 아주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공무원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남의 음식을 훔쳐 먹었는데 앞으로 또 할 거냐 이러니까 앞으로 뭐 먹고 싶으면 또 훔쳐 먹어야지. 이거는 아예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소리 나오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되었다. 요만큼 책임을 지겠다. 반성한다. 이래야 무슨 인간 취급을 하지. 앞으로 봐서 또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또 훔쳐먹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일단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이런 철면피 같은 사람이 국민은 가장 참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와서 다시 나온 이야기들이 그럼 민간인을 그 대통령 타는 비행기에 일단 넣으면 뭐 출입국 심사니 뭐니 이런 거 다 면제하고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냐. 김건희 여사가 혹시 그렇게 차 안에 숨어서 용산 청사를 민간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드는 거냐. 김건희 여사는 100% 민간인입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방문증 달고 초청을 받아야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복이 그러니까 방문증은 설령 안 달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절차는 그렇게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뒤늦게 나온 소리가 신원조회는 했냐, 보안각서는 작성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 없이 하다가 이때 와서 하는 말이 수행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 수행원 신원조회도 이루어졌고 보안각서도 썼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길게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면서 어디서 추측을 갖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확인해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줘야지. 대통령실이 일하는 게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죠.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깔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답변 이렇게 한 사람 이거 당장 자르십시오. 이거 공무원도 아닐 가능성도 좀 있는데 무슨 답변을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배석했느냐 신 씨가 이렇게 물으니까 전체 행사를 기획하는 데 참여했다. 참 윤석열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은 왜 익명의 인물을, 왜 신원불상의 인물을 데려다가 이런 데 쓰는지 숨겼지 않습니까? 들키기 전까지는. 그리고 전체 행사를 기획하는데 왜 자생바이오 대표가 와서 해야 합니까? 정부의 경력 많은, 또 바로 지난 그런 그 행사에 국제회의 같은 데 갔던, 그걸 처리했던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전체 행사 기획하는데 참여했고
대표적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 등 행사에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 통일 논의하는데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른 그 좌파 평화통일에 그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그 홍보했던 그 지휘자 불러들이고 눈물 짜고 하는 거 바로 그 기획을 신씨가 했다는 이야기인가? 신씨는 그러면은 이 3단계 통일 당장 북한하고 한나라로 일단 합치고 대한민국은 지방국으로 격화되는 이 통일을 추진하는 윤석열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구나. 동포 만찬 간담회 이게 대표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씨에게 경비는 어떻게 지불이 됐느냐, 그 내역을 밝혀라 이러니까 별도의 보수는 안 줬다. 그럼 또 이제 또 노동력 착취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보수를 줘야 하는데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행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다. 이제 말이 엄청나게 꼬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보수 주는 게 갖다 일시키고 보수 주는 게 법적 문제가 생길 거 알고 보수 안 주고 데려다가 쓰고 비밀리에 데려다 썼다. 이제 고의까지 더해지죠. 아주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이분 스스로가 자원봉사하겠다고 자청을 해서 한 것이다.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면 다 데려갑니까? 자, 이 경우에 구체적인 거는 놔두고 성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으니까 신씨가 이 일련의 일들을 하면서 상납한 것이고, 그러니까 갑질 당한 것이 되겠죠. 요구에 의해서 데려다 쓰고 돈 안 주면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했든 말았든 부하 직원의 아내인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뇌물이다. 자생 한방병원 또 자생 바이오 요 모든 곳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는 조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이익이, 그 이후로 어떤 이익이 이들에게 돌아갔는가, 그거는 다 환수해야 하고, 거기에 뭐 크게 말해서 정경유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것이 있으면 그쪽도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하고, 이거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 몰랐던 사실이 이번에 또 나왔는데 역시 기자들의 공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만찬장 앞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인사하고 박물관을 돌아보던 일정, 그 리얼리 사건, 그때 그 일정을 바로 이 신씨가 용산청사 5층 부속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러면 대통령 부속실이죠.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미리 이 일정을 다 받아보고 또 동선을 체크하고 그 일들을 다 관여했다고 한다. 이거 앞으로 이제 추가 보도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부탁한다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관여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일 없다가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런데 초기에 신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남편이 인사비서관이 되고, 이게 5월 초입니다. 5월
인사비서관으로 확정된 거는 좀 일찍 돼가지고 5월 초순 안쪽으로, 그러니까 중순으로 넘어오지 않는 그때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본인도 고사했고, 본인이 고사했으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간곡하게 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통령실에 근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계속 사양했다. 그래서 결국 채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밖에서 논의만 있었다고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그 전에 일부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남편이 인사비서관으로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실 근무를 검토했다면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미 그때부터 활동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 결과적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자, 우리는 이 신 씨가 이번에 스페인 갈 때 나타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인사비서관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윤석열하고 그 옆에서 대통령실 근무 이야기를 했다. 일을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신 씨가 돌아올 때 앞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자기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취재가 나왔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코노미를 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변경 요청은 알아보겠다. 지금 계속 그 해명 및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뭐 이해충돌 그게 문제가 아니고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그 일정, 그리고 그 동선에서 신 씨가 어디에 그 관여했는지 그걸 물은 거다. 그러니까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면 이거 만난 것 같죠? 우리는 뭐 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고 그때 왜 관여했느냐? 이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실 답변이, 신 씨가 대통령실이 채용하기 전부터 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채용하기 전부터 근무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리마연에서 방송했었죠. 공무원도 아니고 신원조회도 통과 못한 사람들이 월급도 못 받으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슨 그 직책을 5급 공무원 막 이런 직책을 가지고 거기 드나들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채용된 사람도 있고 아직 정식 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 여전히 공무원 아닌 민간인들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문서답을 한 것이죠. 자, 우리 여기에서 기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대통령 아내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접근을 했었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만찬장에서는 어디에 앉았고, 언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눈을 마주칠 시간이 있었는지, 말을 걸 시간이 있었는지 조사해서 보도해야 하겠죠. 나라가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자의 질문입니다. 신 씨가 용산 그 5층 부속실에,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5층에 있었죠.
5층 부속실에 매일 출퇴근을 취임식 당일부터 했다. 그러면 며칠까지 용산 5층에 출근했던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날짜까지 확인해 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초기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다. 그거 보십시오. 계속 질문하니까 사실을 불지요. 앞에서는 아니다.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려고 했는데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초기에 근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자가 취임식 당일부터 매일 5층 부속실에 출퇴근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날짜까지 확인해 줘야 할지 그건 좀 생각해 보겠다. 사실관계는 여러분이 찾아내십시오. 여기 그 행간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지네 친한 사람들 데려다 쓰고 정부의 그 비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뻔히 볼 수 있죠. 그래 이제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민간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 진짜 중요한 정보 이런 게 있는 바로 대통령 옆에 이렇게 쓰는 더구나 미국 대통령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주치의도 기타 수행원이다. 무보수 명예직 민간인 신분으로 통역하는 사람도 일부는 기타 수행원이다.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 민간인 신분의 통역자가 대통령 통역을 합니까? 그거는 좀 이상하지요.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그래 이 사람 말은 그겁니다. 신 씨는 기타 수행원이다. 대통령 주치의도 기타 수행원이다. 또 통역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일부는 기타 수행원이다. 그러니 민간인 신 씨가 스페인에 같이 가고 이런 걸 기획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일정을 관리해도 김건희 여사를 연결해서지만 그래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따져봅시다. 자, 이 사람은 기타 수행원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기타 수행원도 수행원 나름이고 사실 신 씨가 어째서 기타 수행원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정리를 해봅시다. 기타 수행원 가운데 주치의를 말을 했는데 그는 주치의 아닙니까? 기타 수행원 가운데 통역을 말을 했는데 그는 통역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 수행원 가운데 신 씨는 그냥 신 씨면 됐다 이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입니다. 그 이제 앞에서 또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이제 질문 답변으로 한번 봅시다. 제 기자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타 수행원으로서 갔다가 아니고 대통령실 직원의 가족을 같이 간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딱히 뭐 했다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격도 없고 직위도 없고 신분도 부여되지 않고 그러면서 과거에 청와대 직원의 가족이 이렇게 기타 수행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를 반복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앞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을 한 겁니다. 정말 속 터지는 답변이죠. 인사비서관의 아내로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쓸모가. 그거를 특정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또 기타 수행원으로 행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아주 버릇이 안 좋습니다.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뺀질뺀질거리면서 또 앞으로도 잘못을 저지르겠다고 하면 이거 구제불능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신씨가 마드리드 가는 거는 수행원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고민하지 않았겠느냐? 어째서 갔느냐? 혹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같이 가야 한다, 같이 가고 싶다 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신씨는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기획하러 간 것이 아니다. 모든 행사는 다 대통령의 뜻과 의중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행사를 기획한다고 따라갔고 윤석열의 뜻에 따랐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하고 특별한 관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게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부담이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신씨를 데려갔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이 사람을 원했다면 뭐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무슨 관계냐. 그 다음에 외교관의 역할이 있을 텐데 도대체 왜 민간인에게 이 기획을 맡겼느냐,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했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초에 이 나토 행사, 스페인 방문하는 행사에 참여한 게 신씨가 하겠다고 나선 거냐, 앞에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자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신씨는 한방회사 대표인데 여기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 명확하게 답변해라. 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무보수가 더 이상하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관계냐. 차라리 돈을 주고 일을 시켰어야 이해충돌이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묻겠다. 그럼 이 신씨가 김건희 여사 일정만 기획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대통령 부부 일정 전체를 기획한 거냐? 그러면 큰일이죠. 또 김건희 여사 일정 기획에 관계 안 했다고 자꾸 대통령실이 발뺌을 하는데 그 관여 안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다들 궁금한 것이죠. 200명 중에 1명이 민간인이었다. 그러면 이 민간인인 기타 수행원은 신씨 말고 또 몇 명 있었냐, 밝혀라. 당연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밝혀야 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채용 절차를 밟다가 안 되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어째서 스페인에 따라간 거냐.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선발팀에도 가고 또 뭐 갈 때도 먼저 가고 뭐 숙소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호텔을 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윤석열이 인지했느냐. 앞에 답변을 보면 윤석열이 이 사람 데려가자고 했다는 식의 답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다. 윤석열이 뭐 자리 내놓고 나가면 되겠네, 신씨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래 신씨를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사전에 서류 심사는 해야 하니까 국제 교류 전문성을 증명할 포트폴리오가 제출됐느냐, 검증 과정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포트폴리오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고, 또 윤석열이 이 신씨를 대통령실에 채용할까를 검토한 데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역시 답변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질문 답변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뉴스를 한 건 한 건 봤을 때는 별로 앞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이후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이 민간인 사건 터져 나오고 또 대통령 집무실을 김건희 한 칸, 김건희 한층, 윤석열 한층 이렇게 쓰고 서로 바꿔가면서 쓰고 대통령 노릇도 바꿔가면서 하고, 지금 밖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손님 만날 때 가서 대통령 집무실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뭔 대통령 의자가 그게 공원 벤치입니까? 이 사람 가서 앉고 저 사람 가서 앉고 하게? 즉 그 문제가 터져 나오고 나서 그 도어 스태핑인가 하는 거를 뭐 어쨌든 그 이후로 별로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기자들이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우리는 기자들에게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사실은 의혹투성이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이 용산, 여기에 문제, 법 밖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농단을 하고 있는 이거를 바로 기자들이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국민에게 법 앞에 갖고 나오면 우리 주권자는 그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